금요일에 지인을 만났거든요. 근데, 만나다 보니까 그냥 그 자기의 그런 어떤 감정에 빠져가지고,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지금 있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싫은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된다. 그리고 같은 방을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신데 같은 방에서 같이 아이들을 보고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보면은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에 많이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그렇게 자기의 그런 건 감정에 빠져서 자기의 모습들이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하찮게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이 최고의 공부에서는 또 다르게 다뤄주시길래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다뤄주실까? 그리고 그렇게 자기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또 해주실까? 이런 어떤 관점에서 여쭤봤어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질문하셔야죠. 앞에서 하는 질문은 AI 같잖아요. 내가 AI로 나를 사용해라고 해도 난 사람이잖아요. 또 한면으로는. 아니, AI처럼 자기 연민의 질문 뚝딱 그냥 질문하면 뚝딱 나오는 거 사람하고 소통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지금처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봐봐요. 지금도 제가 끌어내가지고 그런 질문을 음, 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인터뷰할 네. 때 누군가한테 사실은 영향을 주고 유익하라고 하는 거지 우리끼리 떠든다고 인터뷰가 유익하지 않아요. 누군가한테. 그리고 피디님도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지 같은 패턴으로 계속 원래 했던 패턴으로 한다는 건 내가 시도와 그런 용기를 안 낸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어떤 것들을 해서 아 나도 저렇게 폭스뉴스 저렇게 인터뷰하는 사람처럼 저렇게 또 인터뷰해야지. 뭔가 누군가 인터뷰 잘했다. 아, 저 사람 정말 섹시하네. 저 사람 이렇게 하는데 내가 끌리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소비자가 되는 데는. 그러면 그거를 어, 따라서 지금처럼 인터뷰한 지금이 훨씬 나아요. 그것도 어떻게 낫게 했냐? 제가 더 똑바로 되는 질문을 계속 시키면서 사실은 나아진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질문도 본질적으로 접근해서 보면 질문이 더 나아지기 위한 본질을 제가 의도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죠? 네. 자, 그러면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전에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이 키워드를 배워야 되고 이 키워드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병에 너희들 걸렸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냐는 식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질문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똑같은 자기 연민 키워드라도 우리 인터뷰가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근데 마치 구글하든가 뭐 요즘에 AI하고 너무 놀아서 그런지 야, 자기 연민 최고 공부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 앞에서 질문했을 때는. 봐봐요. 아, 다르죠? 자, 그러면 답변을 일단 네. 해보면 가난한 사람들은요, 뭘 해도 아파요. 자기 연민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음,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온 몸이 골마 터질 정도로 아파요. 제가 가난해 봐서 아는데요. 가난하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 호주에서 제가 우연히 그런 세미나에 갔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PPT로 띄워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왜 화가 나냐?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내가 마치 카테고리가 부자 쪽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같은 PPT 그 속성에 내가 더 부합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는 음, 게 내가 가난해서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저 따위로 생각하면 나는 부자가 안 될래. 부자를 내가 싫어하더라고요. 그 PPT를 들었는데 부자들의 그 생각이
되게 혐오스럽고 싫더라고요. 그 당시에. 음, 그건 뭘 의미하냐? 내가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이고 내가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제가 그런 PPT를 하고 싶어요. 지금은. 그리고 제가 가난한 사람들이 병신들아라고 내가 얘기하면서 제발 깨어나고 제발 강해져라고 강해지는 방법을 내가 알 테니까 제발 이대로 해라. 어, 이미 더 우리가 훨씬 더 부자 되기 수월한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 대신 너만 똑똑하면 본질하고 더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만 눈 똑바로 뜨고 뭐가 본질에서 더 좋아지는 건지 더 나빠지는 건지 이것만 계산하고 이것만 똑바로 붙잡고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 나머지는 그 방법들이 다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제가. 근데 그 전에 저를 봤을 때 연민이라고 하는 건 저는 심지어 연애에서도 연민이 있었어요. 마치 예전에 한국 드라마라든가 한국 그 뮤직비디오라든가 이런 걸 보면 뭐 남자하고 여자가 헤어지면서 뭐 버스에 타는데 뭐 MP3 막 듣고 있는데 예쁜 여자가 막 버스에 들어오는데 그 버스 막 옆자리에 앉았는데 너무 예쁘고 어떻게 하면서 그런 세상은 우리한테 일상생활에 그런 게 발생이 안 돼요. 근데 뮤직비디오라든가 그런 것들 다 얘기하거든요. 막 여자 집 밑에 막 비 오는데 막 맞고 막 우산 안 쓰고 막 비 흠뻑 젖으면 여자들 막 우리를 더 사랑할 것 같고 막 그 다양한 그 거기에 빠져들고 또 실제로 헤어지면 또 술 먹는 그런 씬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예전에 한국 영화들 보면. 그럼 나도 뭐 우정이 깨지거나 사랑이 깨지면 내가 막 술을 막 먹으면서 어쨌든 막 그거를 막 상상하면서 뭐 노래도 막 또 한국 영화에는 다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도 나오거든요. 또 그것도 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 뭐다? 병신들이 짓인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음, 할수록 더 병신같이 하고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가난할수록 그런 쉽게 영화라든가 드라마든가 K 이런 어떤 그런 음, 어떤 문화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 악마의 문화에. 예? 그게 뭐냐면 자기 연민이에요. 봐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연민이라고 했을 때 내가 가난해봤고 내가 그런 병신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음,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네. 아닌 거예요. 지금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이 얘기를 마음껏 상처 없이 그리고 원래는 내가 혼자만 알고 있어도 되는 거 막 이런 방송에서 막 때려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상처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음, 강해진 거예요. 내가 이런 선택을 내가 안 하는 건 이런 선택에 있어서 뭐가 이득이고 뭐가 손실이라고 하는 그 뭐가 비용이고 뭐가 나한테 자산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내가 분석이 된 거죠. 관점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난하면요. 분석이 안 되고 가난하면 어떻게 되냐? 상처 덩어리에. 저의 음, PCM에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PCM에 정가의 돈을 내고 들어온 사람과 예? PCM 혹시라도 홍보해가지고 저 비용으로 들어온 사람 혹은 소개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저 비용으로 들어와가지고 리스크 테이크를 별로 안 한 사람이랑 고가의 비용을 내고 들어온 사람 다른 게 안 느껴져요? 자, 1번 왜 다르냐? 난 사람은 거의 본능적으로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은. 예? 근데 왜 다르냐? 일단 1번 저 비용으로 들어온 사람은 리스크를 테이크 안 했어요. 말 그대로 저 비용. 이러도 그만 좋으면 좋고 이런 거예요. 리스크 테이크 안 한 거예요. 근데 고가로 내고 들어온 사람은 리스크 테이크 했어요. 사기 안 당하려면 어때요? 똑바로 눈 뜨고 어때요? 참석 못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막 참석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리스크 테이크 한 사람들은요. 제가 뭘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쉽게 아, 이 사람은 아니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도 뒤에 또 음, 뭐가 있겠지. 참아보자, 참아보자. 약간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1주, 2주, 10주, 6개월, 1년 그게 참아지면서 나한테 얻어지는 그 내성이 있어요. 이해돼요? 예. 왜? 리스크 테이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게 되게 상처내는 말이 많거든, 사실. 왜 나한테 배우려고 했던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일까? 물론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제 수강생 중에 있어요.
근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 대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와서 나한테 배울 때 뭘 배울까? 주제 파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례들을 들어보면 왠지 내 얘기하는 것 같지만 또 기분도 나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분 나쁘게 여기에 참석했을 때는 아이스 강이 더 날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리스크 테이크한 사람은 그거를 토를 안 달아요. 아, 뭐 이런 게 뭔가 있나 보다 해서 저 사람 뭔가 저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나 보다 해서 좀 더 관대하다고 할까? 네. 네. 근데 리스크 테이크 안 한 사람들은요, 자유롭단 말이에요. 저 비용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예? 자유로워요. 왜? 기분 나쁘면 나가도 돼. 왜? 자기의 손해가 별로 없거든. 제 유튜브 볼 때도 보다가 아, 왠지 얘 또 장황하게 얘기하고 지루하게 얘기할 것 같으면 어때요? 이걸 듣다가도 다른 유튜브를 또 보다가 이게 더 재밌을 것 같다. 이 썸네일 더 자극적이네. 이걸 눌러가지고 바로 어때요? 넘어가요. 음. 그죠? 근데 제대로 네. 저한테서 배웠던 사람들은 하나라도 제가 한테서 어때요? 싹 다 뽑아가려고 하겠죠. 네. 이 차이예요. 음.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딱 이 두 가지 차이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한테 귀인되는 사람이 자기한테 진짜 좋은 걸 얘기해줘도 좋은 걸 얘기해줄 때 그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쉽게 전달이 안 되니까 제가 어때요? 에너지를 넣어서 자극적으로 뭐라도 이 사람이 충격을 받게끔 전달하는 그 과정에 내가 토 하나만 틀리겠어요? 한국어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토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은 얘기할 때 토 하나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를까? 아예 아니에요. 완전 문장 자체가 다르고 완전 오해 요소가 되게 많아요. 오해 요소. 그럼 오해 요소가 아가 다르고 어만 달라도 사람들은 삐지고 오해하는데 나는 오해 요소가 꽉 들어찬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전달할 내가 지금까지 2천 명 넘는 수강생들을 코칭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냥 웬만한 얘기해서 이 사람 안 변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토록 내가 변한 거거든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처음에 나약하고 상처 덩어리 가난한 사람 나를 만났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살짝만 건드려도 이 사람은 엄청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그럼 아플 때 가장 쉽게 하는 선택이 뭐다? 포기예요. 음. 그렇지 않을까? 왜? 이 사람 포기할 자유가 있거든. 근데 고가로 나한테 교육을 이미 결단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다? 결단해서 들어왔고 리스크 테이크했기 때문에 얘네는 말 그대로 리스크 테이크를 한 거잖아요. 네. 리스크 테이크한 사람들은 내가 혹시라도 내가 동의가 안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때요? 뭔가 있다라고 하는 그 뒤에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얘네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더 자유가 많아요. 왜? 언제든 안 하고 포기하고 이거 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거든. 그죠? 근데 고가로 이미 들어왔을 때는 어때요? 계약에 묶어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때요? 이걸 환불했을 때 혹은 그런데 손해도 있을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 얘네는 마치 노예 계약처럼 묶어버린 거야. 묶여진 거예요. 한 1년 더 아프거든. 그러면 어때요? 에이씨, 뭐 저 새끼 성격은 별로 안 좋은데 뭔가 있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때요? 좀 더 자유가 없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그 자유를 먼저 뺐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한 주라도 한 달이라도 더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듣는 압박이 있는 거예요. 음. 그죠? 압박 속에 어때요? 제대로 된 컨텐츠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왜 대표님 그렇게 감사하면서 저한테 심지어 현금을 더 수강료 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까지 더 보내고 뭔가 막 뭐 김치도 보내 뭐 별거 다 보내잖아요. 예, 뭐 제가 책을 사는데 요즘에는 제 돈으로 책을 안 사. 다 수강생들 보낸 그 쿠폰으로 제가 책을 사는 거거든요. 예스24 뭐 저기 교보문고 뭐 이런 것들을 그게 다 뭐다? 자기가 과정은 싫은 거예요. 아이스강이 저렇게까지 나를 상처를 줄 때는 과정은 싫어. 스트레스를 줄 때는. 근데 뭘 좋아해? 시간이 지났는데 결과가 좋아지네. 그러니까 진짜 감사함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혹시 저 비용으로 혹시 공짜로 제 유튜브를 본다거나 뭐 이랬던 사람들은 당장은 달콤해. 예.
리스크 테이크 한 것도 없어. 얻는 것만 있으면 되겠지. 이런 거예요. 얻는 것만 있으면 되겠지. 근데 얻는 걸 보니까 얻어 맞아야 그걸 얻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얻어 맞으려고 할까? 그래서 그 자유를 함부로 쓰는 거예요. 아, 나 저 새끼 다음 주부터 안 들으면 되지. 지가 멋있는 줄 음, 알아요. 저도 그럴 뻔했어요. 저도 그 세미나 가는데 음, 그 애덤 쪼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과 부자의 차이점을 딱 얘기하는데 그 세미나에서 내가 또 학교 때 좀 성격이 지랄 같았거든요. 선생님 막 뒤에서 막 책상 막 의자 막 그런 거 막 부시면서 막 마지막에 막 선생님하고 싸울 때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막 그 직발 그거 하신 분들 그 뭐야 어쨌든 막 어쨌든 좀 중학교 때 좀 지랄 같은 성격이 있었어요. 약간. 근데 그거를 호주 가서도 하고 싶더라고 막. 와, 저 얘기를 딱 듣는데 내 성격이 있잖아요. 내 한때 이런 성깔이 있던 사람이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딱 얘기하는데 왠지 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 뒤에 있는 문을 빵 차고 나가고 싶더라고요. 뒤에 그 문을 있잖아요. 학교 때, 한때 음, 내가 중학교 때 약간 그런 느낌처럼 그 문을 빵 차고 들들 막 이 마음이 막 이렇는데 어때요? 듣고 하고 다 끝날 때까지 들었어. 거기 또 호주고 하다 보니까 뭔가 끝날 때 그 듣고 어떻게 해서 기회가 돼가지고 그 좋은 운으로 연결돼가지고 그 세미나를 다음 주 참석하고 다음 주 계속 호주 있을 때도 계속 참석했어요. 그 세미나에. 근데 내가 만약 음, 그때 내 성격이 어때요? 그렇다는 이유로 내 자존심이 어때요? 세다는 이유로 내가 한때 성과를 음,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PPT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만약 그 문을 차고 그날에 나왔다면 지금의 아이스강은 없어요. 음,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성깔이 문제예요, 그게. 그 성깔이 그 사람을 평생 가난하게 만든 거예요. 저도 그럴 뻔했어요. 예. 그렇지만 운이 좋게 제가 항상 운이 좋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운이 좋게 그거를 안 했어요. 그걸 안 하게 만든 사람도 있고 그걸 계속 연결시킨 사람. 그래서 나는 피터 양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도 계속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나의 약간 그 당시 스폰서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예. 어쨌든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건 가난한 사람 뭐 비난하고 뭐 이게 아니라 가난의 속성을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는 뭐라고 했나?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게 가난의 속성이에요.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게 상처투성이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다. 전 진짜 가난한 사람 돕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 벗어나는 사람을 돕고 싶지, 가난한 사람들을 못 도와요. 저는 이 가난한 질병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불치병이에요. 근데 가난해서 저처럼 벗어나오려고 운을 그래도 좀, 이런 영상 보는 것도 운이란 말이에요. 나란 사람 살아있는 것도 그렇고, 저한테 전화를, 운이라면 내가 상담 직접 한단 말이에요. 그거 뭐예요? 운이에요, 운. 나란 사람 살아있잖아요. 나랑 연결만 되면 왜 수강생들이 본인도 왜 변했겠어요? 딱 하나예요. 본인이 일단 고가로 들어왔잖아요. 본인이 저비용으로 들어오면 그때 나한테 카톡 처음에 나한테 보냈던 게 기억나요? 그 카톡 내가 언젠가 스샷을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얼마나 멍청한 질문을 저한테 했는지. 얼마나 병신 같은 질문을 하면서 제 수업을 몇 번만 딱 듣고 본인이 했던 질문의 그 취지를 내가 알거든요. 왜? 그런 식으로 저한테 했던 사람 되게 많아요. 예, 제 수업을 몇 번만 듣고도 그런 식의 본인 그래도 나한테 질문한 건데 질문 안 하고 이상한 사람도 되게 많았거든요. 예전에 처음에 저랑 카톡 했던 게 그대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면 본인이 아마 놀랄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자기 연민은 이런 속성이에요. 상처투성이다. 상처투성을 우리가 강하게 만드는 거는 그냥 상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진짜 이거 그걸 우벼야 돼. 제가 여드름 있으면 이거 짜면 툭툭 나오잖아. 짤 때는 아프단 말이에요. 툭 나오고 나면 이거 만지면 안 아파요. 약간 염증은 없애줘야 되는데 그 염증 없애는 거 어때? 내 손가락이 해주지 염증 없어져라 염증 없어.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져요. 근데 시간도 허락을 안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봐봐 염증도 없애는 게 내 손가락이 해주잖아. 이렇게 그죠? 그것처럼 그 속성처럼 내가 가난하잖아요. 부자가 위에서 끌어올려야 돼. 그리고 부자 되려고 엄청 노력하는 그 팀들.
그런 커뮤니티 들어가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아야 돼. 그래야만 정신을 차려요. 안 그러면 그 내가 자유가 있다는 거로 만족을 어때요? 지연을 못하고 바로 어때요? 해버려요. 문 차고 나가고 싶으면 바로 문 차고 나가고. 나 아이스강의 저 새끼 말을 이제는 안 듣고 싶다 하면 안 듣고 자유를 그렇게 함부로 쓰잖아요. 함부로 쓰면 귀인의 인복이 없어져요. 그 사람은 절대 자녀에게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없어요. 답변이 됐길 바래요. 네, 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 사실 질문을 만드느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간편하게, 간결하게 만들려고 여기 이제 메모를 하고 그랬었는데 뭔가 네, AI 같은 그런 느낌이 저도 보면서도 느끼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네, 조금 충격을 받았다. 이 질문을 조금 더 제가 자연스럽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었고 이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성질, 자기 자존심도 세고, 그리고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어떤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자기 연민에서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